워라밸 잘못하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제 마음속에서 이 워라밸을 잘못해서 망한 케이스가 바로 접니다. 자, 오늘 주제는 회사를 다니면서 괴로워하신 직장인분들, 아니면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지금 삶에서 너무 뭔가 조금 힘드신, 답답하신,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싶은 그런 영상이고요. 특히 오늘 영상은 조금 앞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좀 이해가 좀 좋을 겁니다. 제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그 파란색 그 물감 그림에서 여기서 뭐가 보이시냐는 그림. 그 영상이 제가 채널에 올렸던 영상 중에 최고 조회수를 지금 현재까지 41만 명이 봐주신 제 채널 최고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영상이 그렇게 히트칠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 영상과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이 바라는 세 가지, 이것을 조금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조금 좀 도움이 될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보실 수 있다면 제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선 내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행복감과 성공을 느끼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본질은 무의식이고, 그럼 이 무의식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 세 가지를 짚어드리는 거죠. 요점을 제가 그 한 문장으로 요약했었죠. 수신, 제가, 시국평천하, 이렇게 요약했었죠. 거기에 그 세 가지가 다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주도성이죠. 그 내 삶에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 느낌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그것이었고,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영상, 그 여기서 뭐가 보이냐, 거기에 잘 설명이 돼 있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이제 연결이죠. 연결. 우리의 무의식은 이렇게 누군가 연결되길 바란다는 것.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길 바란다는 것.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원한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직장인분들이 과연 이 무의식이 행복한 차원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좀 아날로그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자, 잠깐 들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 자, 이 그림 맞는 그림일까요? 틀린 그림일까요? 맞는 그림일까요? 그래요. 뭐 논리적으로 맞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 그림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 그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고 회사를 다니신다면,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을 하신다면, 인생을 사신다면, 이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기도 행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뭐 틀린 그림이다. 그래요. 뭔가 느낌에 또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작아서, 내가 너무 작다, 내 안에 회사? 그래요. 많은 의견들이 나오네요.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그림인데 뭔가 좀 쎄하다. 그러죠? 이거 뭔가 좀 쎄하다. 응?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뭔가 좀 쎄하다. 뭐가 잘못됐을까? 응?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뭘 바꿔야 될까? 그죠? 자,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래요. 우리의 무의식은 삶의 주도권, 이걸 놓칠 때 가장 불행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중심에 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너무 작잖아요. 그죠? 너무 나는 작고 중심이 없고. 자, 그러면 이
큰 회사에 내가 있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쎄하다,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내가 회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걸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 내가 이 그림의 중심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작다. 그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커지고 내가 중심에 가야 된다까지는 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어떻게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중심에 가고 내가 더 커질 수 있나.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막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중심에 가고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지? 아닌 말로 내가 회사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회사는 큰 조직 속에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그 회사의 정중앙에 내가 그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면 나가서 회사 때려치고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가요? 대부분은 불가능하죠. 그죠? 바로 이 점에서 막히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해서 막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이 그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림을 바꿀 수 있느냐? 바로 관점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을 바꾸느냐? 바로 이거죠. 자, 지금은 우리는 그 회사라 나라는 물리적인 크기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관점을 한번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어떤 관점을 바꾸느냐? 시간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몇 년 사나요? 요즘은 거의 80살 넘어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달라지나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림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더 커졌고 회사가 내 안에 들어왔죠? 중심에 내가 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틀린 그림인가요? 아무 문제 없죠? 왜?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바로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녀야 여러분들이 진정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사는 한 80년, 100년 정도 사는 인생에 했을 때 그 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거치는 시간은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회사를 거쳐가는 것, 어떻게 말하면 좀 이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큰 인생을 위해서 잠시 이 회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다니시고 삶을 사셔야 그게 더 성공하고 행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관점의 변화죠. 사실 이런 얘기는 저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피터 드러커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코치들이나 경영자들, 어떤 이런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당신이 다니는 회사를 말을 탄다고 생각해라. 당신이 말을 타고 가는 건데 그 말을 고르는 것이다. 당신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을 타고 가는 것이다. 이런 묘사를 한 적도 있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심은 내가 있는 거죠. 중심은 내가.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삶의 관점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면 시야가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면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그림 있잖아요. 앞선 그림. 앞선 그림.
큰 회사에 내가 있고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아주 부품 같은. 내가 뭔가 바꿀 수 없고. 그죠?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다니고 아니면 세상을 살게 되면 나의 주도권은 쪼그라들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내 삶은 의미 없고. 그죠?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살게 되면 그 삶은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꽉 틀어잡고 그래 지금은 내가 일시적으로 이 사회 이 회사라는 곳,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지만 나의 꿈은 내가 내 삶은 더 큰 존재이고 잠시 내가 이 사회를 거쳐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활용하는 것이다. 뭐 이기적으로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관점에서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동안 우리 사회에 그 워라밸 바람이 크게 불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워킹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일과 내 삶의 조화.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라밸 잘못하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것도 마음적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제 마음속에서 이 워라밸을 잘못해서 망한 케이스가 바로 저입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지금은 뭐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 그러면 굉장히 일을 막 시키고 막 개인 생활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은 막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생활 살아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듣던 시절에 지금처럼 막 근무 시간은 이런 제한도 없던 시절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킬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뭐 출장 한번 나가면 6개월 동안 뭐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주말도 없이. 해외 출장 같은 거 나가면.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저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면 자칫 내가 방심하면 내 삶이 내가 사라질지도 몰라. 내 삶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워라밸이란 개념이 있을 때도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 삶을 지켜야지. 그런 식의 내 마음속에 그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일과 내 삶을 분리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 일과 내 삶을 분리시켰잖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딱 분리시켜 놓으니까 일은 나쁜 거, 내 삶은 좋은 거, 그리고 내 좋은 것은 침범받으면 안 되는 소중한 것. 이런 도식이 생겨버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뭔가 프로젝트나 과제라면 그냥 밤새워서 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막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삼성에서 일할 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일은 힘들고 나쁜 거. 내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악한 거. 내 삶은 소중한 거. 그러니까 난 내 삶을 지켜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일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야근 더 하고 그 일에 몰두하고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탁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 안 돼. 더 이상 이젠 난 내 삶을 지켜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대학교 다닐 때처럼 정말 막 이렇게 내 그 열정을 다해서 그 일에 투입을 하고 거기서 과제를 성공시키고 그 일이 내 것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그 시절은 그랬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이런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그림을 들 때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마치 이 회사와 나를 분리시켜서 너무 지나친 워라밸 속에서 나와 회사를 분리시키려는 마음에 이것도 문제가 생길까봐 이 말을 꼭 첨언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도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것이 되면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그렇다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일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이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조직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면 또 이제 다른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데, 이제 이것을 마치 나와 별개인 거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큰 회사에 작은 내가 있다는 이런 그림은, 이 그림 속에서는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 내 삶의 주도권도 있지 않고, 그리고 나는 너무 작고, 이런 그림으로는 성공하기도 행복하기도 쉽지 않다. 이 그림을 바꾸기 위해선 현실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관점을 바꾸는 건 매우 간단하다. 그 관점이란 한번 시간의 관점으로 보자. 내 100년이라는 긴 인생 속에 이 회사는 내가 잠시 거쳐가는 곳.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런 곳. 그리고 이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이고 이 역시 소중한 나의 부분이라는 것. 이런 관점으로 더 큰 내가 잠시 이 회사를 거쳐가고 활용하고 내 삶을 한도든 발도든 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런 관점으로 회사를 살다 보면 일을 하는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 제가 처음 그 회사라는 것은 말을 타고 가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회사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회사를 타고 가는 거구나. 내가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는 관점으로 다닐 수 있는 거구나.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이런 많은 변화를 일으키다는 겁니다. 바로 제 영상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이 현실을 바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내 안의 그 관점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의 핵심 믿음이라는 거죠. 핵심 믿음. 이 핵심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는 순간 그때 그 인생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 편의 영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나의 스승의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책 한 권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한 구절일 수도 있고, 유튜브의 영상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나의 그 깊은 핵심 믿음을 땅 때리는 그런 순간, 그리고 그것이 방향이 확 바뀌는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인생이 바뀌더라.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을 다시 깨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좋아하는 질문.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주인공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 주인공의 삶의 결말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의 삶의 결말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정말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거대한 힘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낙엽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과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같이 함께 해주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